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제작, 또 미디어 제작,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제작을 하려면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획에 맞춰가지고 기획안을 짜고, 그 다음에 또 구성안을 짜고, 또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겠죠. 또 스토리보드를 또 짤 수도 있고, 또 콘티도 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전 제작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사전 제작에 들어가는 것들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대본 또는 구성안을 일종의 설계도로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비, 촬영 장비 이런 것도 준비하고, 또 캐스팅도 하고, 또 제작진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뭐 소품이라든지 의상도 준비하고, 세트도 준비하고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리허설까지 하는 그런 사전 제작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영화의 넘버원, 가장 중요한 넘버원이 시나리오라고 하죠. 예, 시나리오는 일종의 이제 기획 단계에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시놉시스 그리고 또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크립트, 원고로, 대본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만들 그런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이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 것인가 이것이죠. 무엇이 이제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무엇. 어떤 아이템을 말한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제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왜는 일종의 이제 그 제작의 동기, 아니면 기획 의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들어갈 내용들이 있죠. 누구와 만들 것인지, 또 누구를 위해서 만들 것인지, 또 어디서 만들 것인지, 언제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OW1H, 그래서 OW가 what, when, where, 그리고 what, when, where, why, 그리고 또 who, who죠. 굉장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how죠. 예, how. 근데 이제 또 하나의 h가 있다고 하면은 who를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who가 될 수도 있고 whom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who는 이제 누가 우리 주체죠. 누가 만들 것인지 또 누가 출연할 것인지가 who라고 한다면은 whom은 누구와 소통할 것인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그 계획을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또 만들 걸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시청 타겟,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또 누구와 소통을 할 것인지,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을 쓰더라도 누구한테 글을 쓸지가 그 글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요소죠. 친구한테 쓸지, 아니 심사위원에 대해서 쓸지, 에게 쓸지, 또 선생님한테 쓸지 다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훔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OW1H가 아니라 6W1H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where 장소도 중요해요. 장소도 중요하죠. where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when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6W1H 그래서 6하 원칙이 아니라 7하 원칙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그리고 그 기획을 하나의 서류로 만드는 것이 이제 기획안이죠. 여러분들이 혼자 제작을 하게 되면은 기획안을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거나 뭐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획안을 쓰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영상 제작은 자기 돈을 안 만들고 투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해주려면은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말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서류로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봐서 이 정도면은 내가 한 1,0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 뭐 1,000억 정도 투자를 하려면은 잘 만들어야 되겠죠. 기획안을. 물론 이제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투자도 가능하겠죠. 여튼 그런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 목적은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 제작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제작진이 있습니다. 출연진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는 전체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서류가 또 필요하겠죠. 그 계획된 서류. 그 계획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 그걸 기획안을 보여주면은 그냥 그걸 딱 한마디로 기획안이죠. 기획서. 그런 걸 보여주면은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일이 전체 그림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획안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소규모로 만약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또 혼자서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기획안을 꼼꼼하게 만들면은 훨씬 더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서를 만드는 방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획. 기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죠. 기획을 하려면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만들 그것을 누가 볼 것이냐, 어떤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의 주 타겟층이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또 일반 성인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정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요거 정하기 전에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 그게 뭐 있어야 되겠죠. 그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아이템. 그 아이템이 이제 그 아이템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템은 어떤 콘텐츠 유형에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이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튜브 영상 내에서도 뭐 먹방이 될 수도 있고 또 게임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사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또 ASMR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육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유형이. 또 방송도 예능, 교양, 뉴스, 그죠? 그리고 시사 보도 그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영화로 볼 때도 영화 장르가 많잖아요. 그죠? 영화 코미디냐, 드라마냐, 또 스릴러냐,
나는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컨텐츠 유형을 정했다고 하면은 난 내 성향은 나는 드라마보다는 난 다큐멘터리를 좋아해. 다큐멘터리가 나한테 편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그 교양보다는 진지한 교양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예능이 좋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뭐 게임이 좋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러한 취향의 그런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약 그걸 선택했다면은 그때부터 또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유형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거라면은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또 요즘 잘 나가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알아야 되겠죠. 예, 왜냐면 그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그죠? 그거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쟁 어떤 상대가 될 수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든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든 다 비슷한 과정이죠.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기존 연구된 그런 선행 연구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런 거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연구를 했다가는 이미 남들이 다 해놓은 거 되풀이하는 게 되면은 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영상도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어서 무작정 만들었는데 이미 그거 거의 비슷한 것들을 남이 이미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게 너무 비슷하다고 하면은 어떤 참신성도 없을 것이고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 상대가 뭔지 또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나는 이런 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만들지만은 대부분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찾아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잘 맞는 거 그런 것들을 우선은 여러분들이 또 그것들이 굉장히 또 여러분들한테 취향이 맞고 한다면은 롤 모델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롤 모델로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따라하다 보면은 그거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또 나름대로 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완전히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누구든지 어떤 그 작가나 어떠한 제작자든지 다 모방을 해요. 모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 남의 거를 좀 카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카피를 하지만은 그 카피가 나중에 그게 똑같이 그냥 남의 어떠한 그 노하우를 내가 그냥 훔쳐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카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거를 열심히 모방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우선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조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 없다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고 과감하게 그냥 모방을 해도 된다 이거 같아요. 과감하게. 예,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는 혹시 그게 이제 정말 창조적인 모방인지 정말 그 뻔뻔스러운 카피인지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 뻔뻔스러운 카피는 내게 전혀 요만큼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는 그야말로 비도덕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도둑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도록 도둑질이 되지 않도록 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남의 걸 가지고 어떤 모방을 해서 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성 그런 것이 남의 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남의 게 7, 80%고 내게 20%밖에 안 된다. 20,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의 문제나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최소한 내게 더 많아야 주종 관계에서 내게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한다면 남의 걸 그대로 가져온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의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참조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인용을 참조 영상으로 이렇게 그 출처를 밝혀주면 돼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걸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써도 되고 보방을 해도 된다, 모방을 해도 되고 심지어 남의 걸 이렇게 가져와서 써도 되지만은 여튼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더 남의 창의성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걸 그대로 그냥 가졌다면은 출처를 달아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 생각하면은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 과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할 것이 이제 예산과 제작 여건이죠.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도와줄 제작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기획을 해야 되겠죠. 돈도 없고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은 혼자 만들어야 되죠. 혼자 뭐 스마트폰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기획은 그거 맞게끔 기획을 하면 돼요. 또 내가 알고 보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꽤 많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내가 돈이 좀 있다,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 쓰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또 투자자를 또 찾을 수 있으면 투자자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여튼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거죠. 현실에 맞게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사과를 잡아야지 무턱대고 큰 걸 잡으면은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것이 각각 미디어에는 그 미디어 특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영상이 유튜브 영상과 또 방송 영상과 또 영화제 영상, 영화제 영상, 영화제 다큐멘터리 영상 이게 다 달라요. 다 특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에 출품하려고 하는 그런 단편 이런 거를 만들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제에서 좋아하는 그런 어떤 영화제에서 선호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라는 것은 이제 단지 이제 재미만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새로움이 있고 또 기존에 없던 그런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야기의 어떤 진정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영화제에 따라 또 다르긴 해요. 영화제에서도 어떤 영화제는 그야말로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영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영화제는 좀 드물고 대부분 영화제들은 그런 그 리얼리티라든지 진짜 진정성이라든지 또 어떤 새로운 시도 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대신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진정성은 들어가요. 유튜브 영상도 왜냐면은 그 유튜브 그 시청자들이 더더욱더 그런 생생하고 가짜가 아닌 그런 또 가식적이지 않은 그런 진짜의 모습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어떤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추구라든지 또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미죠. 우선 엔터테이닝한 거. 그게 아마 제일 재미있고 아니면 또 어떤 정보성, 효율적으로 정보를 잘 전달한다든지 또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어떤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소통성이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또 오락성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의 특성이 될 수 있고 또 방송이라면은 또 다른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 특성에 따라서 또 소셜 미디어에도 유튜브 말고 또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그 페이스북도 이제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르죠. 유튜브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짧죠. 예, 짧고 더 이제 그 재미의 강도 이런 것들이 더 그 강한 그런 또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또 여러분 뭐 틱톡 같은 그런 쇼폼의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그거에 맞는 또 영상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특성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이제 기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으로 영상 제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할 때 하나만 유념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이번 학기 학기말고사 때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딱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사과를 내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취향이 뭐 다양하겠죠. 저 같은 사람한테 당장 이번 학기 때 뭘 하나 만들라라고 하면은 저는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화적인 그런 단편 영화 그리고 굉장히 그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는 그런 단편 영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 이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환경의 문제 또 이 언택트 시대 때 그런 어떤 인간과 자연의 조화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단편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저하고 또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지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서 딱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여러분 걱정하는 게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이제 더 큰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 제 생각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촬영을 하고 그죠? 그리고 편집을 또 아무리 길게 해도 한 3일, 4일 정도 편집을 하고 그렇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그 예산과 제작 여건을 생각해 가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거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확 쏠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은 좋은 왓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왜 만들지는 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또 만드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약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A뿔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뿔이 되려면은 여러분들만의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이유. 그래서 그 이유가 정말 어떤 본연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즐거움 그런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친구한테 이것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서 또 친구에게 어떤 좋은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한 그 A뿔 이상의 그런 다른 가치 좀 그런 가치 지향적인 그러한 Y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가치 뭐 이런 거 뭐
늘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그 인간과 자연의 조화 뭐 이런 가치를 늘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든 이유가 그야말로 자신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또 나의 어떤 그 성장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 이익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굉장히 그 이것을 할 때 내가 굉장히 기뻐.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유가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그런 쾌락을 주는 그러한 재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위한 일종의 선물. 그러니까 이번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내가 요즘에 재미도 없고 일상도 굉장히 그 무미건조하고 이런 나에 대한 어떤 선물로서 재밌는 거를 짜는 그런 일종의 이제 것도 굉장히 좋은 동기가 아닌가, 좋은 Y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Y를 또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 이상의 Y. 요거는 이제 제가 크래시 코스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한번 봤는데 이 채널이 구독자가 이제 100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잘 되는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제가 이것저것 좀 정보를 많이 얻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영화 이론도 있고 영화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강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이트냐면은 미국의 한 고등학생 이상을 위한 그런 교육 채널이에요. 교육 채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그래픽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짧은 시간에 대부분 10분 이하거든요. 10분에 임팩트 있게 딱 또 굉장히 컴팩트하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교육 콘텐츠를 보여주는 채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얘네가 이 채널이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는 왓이 바로 이제 교육 콘텐츠 그 중에서도 이런 그래픽 영상이 많고 또 굉장히 가볍고 또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감각적인 그러한 교육 콘텐츠 그것이 이제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단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광고료 뭐 이거 이상인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돈을만 벌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상의 이유를 뭔가 살펴봤더니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만든 사람은 그 존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존 그린의 꿈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별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넥타이 매고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 다음에 와서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회의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형 고등학교에 갔더니 그 고등학교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공부를 재밌게 해서 이게 단지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공부 자체가 너무 재밌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공부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도 뭔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방향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더 삶이 풍부해지고 또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또 너무너무 즐겁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를 주고
또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즐겁고 이런 거를 느낀 것이 바로 일종의 공동체적인 공부, 그러니까 공부 공동체, 학업 공동체 이런 것이 굉장히 얘한테는 이 존 그린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이유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를 그렇게 공동체에 있어서 했는데 나오니까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인간은 계속적으로 뭔가 평생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동기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처럼 그렇게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이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이제 이렇게 사이버 공간 속에서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이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조회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 가지고 여기저기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한마디로 이제 학업 공동체,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주는 학업 공동체 이게 이제 바로 이 클래식 코스의 창업자인 존 그린의 일종의 그런 Y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10분짜리 뭐 5분짜리 거 만드는데 그런 뭐 어마어마한 이런 Y가 사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그 what만큼 중요한 것이 또 Y다 이런 것들을 또 그 Y가 또 명확해야지만이 끝까지 잘 만들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또 중간에 타협하지도 않고 내가 꼭 이루려고 하는 뭔가 그것이 바로 Y에 있다는 거죠. Y. 그러니까 Y가 없으면은 what이 잘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how는 이건 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그냥 5분짜리 10분짜리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 안에 몇 가지 이야기를 넣을지 또 그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산막 구조, 뭐 기승전결 구조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산막을 어떻게 넣을지 어디까지가 1막이고 어디까지가 2막이고 어디까지 3막인지 그리고 그 산막 안에는 또 작은 이야기가 또 몇 개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구성하는 그리고 어디 부분이 가장 절정이고 또 처음에는 어떤 또 그 호기심을 유발할 것이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는 구성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제작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카메라를 한 대 쓸지 두 대 쓸지 그리고 또 조명을 쓸지 그리고 또 카메라를 쓴다면 어떤 렌즈를 쓸지 또 이 마이크를 쓴다면은 뭐 핀 마이크를 쓸지 또 아니면은 이 분 마이크를 쓸지 아니면은 그냥 핸드폰 마이크를 쓸지 이런 모든 그리고 뭐 또 이런 방에서 찍을지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찍을지 야외에서 찍을지 이 모든 어떻게 만들게 찍을지 이런 것이 이제 하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방송국에서는 그 하우를 크게 두 가지로 봐요. 그 단순 구성과 종합 구성. 그러니까 단순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실내라면은 이제 스튜디오죠.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그냥 쭉 가는 것이 이제 단순 구성 또는 아니면 야외에서 그냥 쭉 가는 거 이런 게 단순 구성이고 종합 구성은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야외에서 촬영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봅시다 해가지고 보는 거. 그래서 야외 촬영과 스튜디오 촬영이 다 서로 합쳐진 거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것을 종합 구성이라고 하고 단순 구성은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거. 그냥 실내에서만 쭉 찍는 거
또는 아니면 야외에서 쭉 찍는 거, 이런 걸 보통 말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또 단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종합 구성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단순 구성보다는 종합 구성이 좀 더 그 품이 많이 들겠죠. 왜냐면 스튜디오에서 또는 이런 방에서 찍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인서트로 야외에서 찍었던 것들을 자료 영상으로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또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일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구성이 조금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특성에 따라서 구성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뭐 소설 이런 것들은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작품인지 우리가 알고 보죠. 그 기대를 이미 하고 봅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예고편이 있어서 예고편을 또 보고 영화를 감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 영상은 검색을 하다가 우리가 정보라는 거는 이제 그 제목이나 아니면은 썸네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딱 틀었을 때 그 초반 한 몇 초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반 몇 초간이 재미가 없으면은 다른 그 콘텐츠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초반에 궁금증을 확실하게 유발시키는 그러한 구성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미리 보여주기 형식 미리 이게 얼마나 재밌는 그런 영상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워크맨이라는 이제 그 장성규가 나오는 그런 채널이 있죠. 예, 그런 채널을 보게 되면은 딱 틀자마자 곧바로 그 장성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것이라든지 뭐 재밌어하는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 하이라이트 영상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이 뜨면서 그날 그 워크맨 제목이 뜨면서 그날 할 뭐 그 소제목이 또 뜨죠. 그래서 에버랜드 편 뭐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맛보기 형태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TV에서도 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고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그 어떻게 보면 시간 흐름에 좌우되는 그런 예술, 그러니까 시간 예술이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초반에 그 힘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관심을 확 사로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주기 그러한 전략을 쓰는데 그러면 뭐 다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하긴 하는데 그래도 유튜브가 좀 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죠. 좀 더 그 미리 알려주기의 필요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물론 뭐 유튜브 채널도 이미 이제 구독자가 많고 또 그 구독자들이 그 콘텐츠가 어떤 건지 다 패턴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 정도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신규 또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또 그 패턴은 그 강한 그런 미리 보여주기 패턴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후는 이제 출연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정하면은 그 아이템에 적합한 그러한 출연자를 캐스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1인 미디어라고 하면은 거꾸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계속 오랫동안 하더라도 재밌게 계속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과 또 나란 사람이 잘 안 맞으면은 그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적합하다고 하면은 뭐 1인 미디어라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출연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영상 제작은 1인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캐스팅을 하겠죠. 다음, 이제 whom.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죠. 일반적으로 영화나 TV 같은 경우는 일방향적인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어떤 계층이고 어떤 연령이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 되죠. 되는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시청자들의 어떤 구분이 좀 더 섬세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단순히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댓글에 답변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어쩌다가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좁은 그런 타겟층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편집을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채널은 편집하는 사람,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겠죠. 일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연령대는 관계없더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컨텐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에서 뭐 편집 강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계속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광고료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수익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일반 방송 그 프로그램 또 영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누가 볼 것인가 그것에 맞게끔 만드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영화제에 낼 것인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영화제 심사위원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통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스타일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또 아니면은 그냥 단편 영화인데 유튜브에 그냥 올리는 단편 영화다 하면은 그야말로 그 오락성 이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만들면 될 것이고. 예. 그래서 하여튼 whom이 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when은 제작 일정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또 방영 일정도 될 수 있어요. 우선 제작 일정이라는 것은
방영 일정의 역순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첫 방영이 된다. 아니면 첫 업로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작 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최종 어떤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 전에 모든 계획을 짜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영 일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제작 일정은 시나리오를 해서 시나리오나 어떤 구성안을 통해서 촬영 계획이 나올 때 그 출연자들의 어떤 일정과 연결돼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방영이 이제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올려야지 구독자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방송국에서는 보통 주 1회 그렇게 방송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시리즈 형태로 보통 끝나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지만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휴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방송국 제작진들도 바쁘긴 하지만은 그 시즌이 끝나면은 쉬게 되겠지만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한 편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편까지는 오랜 또 그런 기간이 있죠. 제작하지 않는 기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다른 창의적인 그런 자신 개발의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은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유튜버들도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서 제작을 해서는 오래 간다 하더라도 한 3년 이상 가면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도 공동 작업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또 퀄리티도 또 높아지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워크맨 같은 형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 작업이고 또 실제 이제 JTBC에서 JTBC 자회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방송국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그 방송국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그런 공동 제작 시스템, 전문가들의 공동 제작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떤 그 고정된 수익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공동 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어디서 촬영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우선은 영상이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미지를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소죠. 또는 세트. 그래서 우리가 미장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세트나 소품이라든지 이런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무언의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생충의 미장센을 봤듯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두 장소, 그 장소의 의미가 영화의 주제를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죠. 만약 그 영화가 영국 무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세트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예, 그거만큼 그런 것처럼 where 이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이야기를 만든다. 공간이 이야기를 만든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획안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기획안을 짜는 거는 간단해요. 뭐 한 장이나 두 장으로 짜면 됩니다. 한 장으로 짜는 게 우선은 단편 같은 경우는 짧은 숏폼, 짧은 형태의 구성이라고 하면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양식은 자유롭게 만들어도 됩니다. 특별하게 양식이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면 되고, 우선 제목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획 의도, 왜 만드는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구성이, 이런 형태의 제작 기획안이 방송국이나 또 프로덕션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획안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왜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제작 내용이 들어있죠. 제작 내용에는 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 이 프로그램 아니면 이 영화의 어떤 그 구성,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간단한 스토리, 그리고 누가 출연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내용 부분들이 들어가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작 방식. 제작 방식은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단순 구성, 종합 구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제작 방식 넣을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인칭 관점, 뭐 3인칭 관점 이런 것도 써도 되고, 또 리포터가 중심이다. 뭐 리포터가 이야기를 리포터가 주된 그런 어떤 흐름을 가져간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나레이션만 간다. 나레이션만으로 이야기를 흘러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연을 한다. 재연 장면이 있다.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평소와 다른 좀 특이한 그런 어떤 계획이 꼭 돼야 될, 그리고 또 약간의 어떤 노력과 돈이 투자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써놓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작 기획안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송국에서는 이제 제작 부장 이런 사람들이 볼 것이고, 또 영화 쪽에서는 투자자들, 제작사, 투자자들이 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얼만큼의 예산이 들어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촬영이 필요하는데 이 제작 기간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해외 촬영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 촬영을 제작 방식에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을 띄운다. 이것도 이제 평상시 제작에 비해서 좀 더 예산이 더 필요한 거니까 드론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 촬영, 수중 촬영, 뭐 이런 게 특별한 게 있다면은 거기에 넣어줘야 되겠죠. 다음 이제 제작 일정. 제작 일정은 이제 간단하게 넣으면 됩니다. 제작 일정 언제 방영이니까 사전 제작 언제까지 끝내고, 제작 촬영은 뭐 며칠간 하고, 그리고 후반 작업은 또 며칠간 한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간단한 또 예산. 근데 물론 이제 이걸 한 장으로 쓴 다음에 그 한 장 안에는 제작 일정과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우선 한 장에 들어가고, 제작 일정과 예산은 그 한 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좀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페이지에다가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뒤에다가 추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장 안에 딱 들어갈 것은 요 내용들이죠. 제목, 기획 의도, 지적 내용, 제작 방식. 요 네 가지 안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why, what, 그리고 whom, who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그리고 how가 들어갔죠. how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where 그리고 when 이 두 가지는 뒤로 빼도 된다는 거죠. where, when. 물론 이제 그 방향일자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방향일자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 업로드 일자라든지 방향일자, 첫 방향일자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페이지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고 좀 부차적인 거는 뒷페이지로 빼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역 기획안을 짜서 제작을 위해서 하는 제작의 설계도로서 잘 만들고 또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공동제작, 다른 사람들이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전반적인 흐름과 이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친절하고 또 설득력 있게 또 일반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눈에 보기 좋고 그리고 또 논리적이고 빈틈없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 사람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깔끔하게 문제없이 자기 해결을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태도가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일종의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겠죠. 예. 이게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뭔가 실수가 많아 보이고 이러면은 좀 불안하죠.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것 플러스 굉장히 그 서류 자체가 깔끔하고 완성도 있고 또 재치 있고 또 스마트하고 이런 그 사람의 성격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그야말로 제작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감이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행간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사실 결정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뻔한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것을 느끼죠. 그런 걸 느끼면서 거기서 차이가 생겨요. 사실 차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기획안을 짜면은 그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또 영화사에도 그렇고 또 어떤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이제 또 기획사 뭐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러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작품을 제작을 하게끔 하려면은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제작 기획안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획과 또 기획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서류를 우선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류로 먼저 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로 그 다음에 서류로 제작을 깔끔하게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여튼 서류라는 것은 자신이 보는 거인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서류이기 때문에 항상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설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 신경 써서 꼭 나의 관점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서류를 만들자. 그 사람이 좋아야지 결국은
나한테도 좋은 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제약기획안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제약기획안 쓰는 거는. 그렇지만은 앞으로 제작할 어떤 기대와 그런 어떤 제작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을 담아서 쓰게 된다면은 또 재밌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